Guten Tag, meine Damen und Herren,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오늘로서 이제 31강 차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0강까지는 저희가 회화편을 다뤘고 31강인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교재 후면부에 있는 문법편을 직접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고급의 모든 것으로 돼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교재 제목도 그렇죠. 그래서 초급하고 다르게 모든 문법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관사의 변화라든가 부정관사의 변화, 그러니까 뭐 der, des, dem, den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하고 있으면 조금 시간이 좀 아깝겠죠. 왜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중고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숫자 읽는 거라든가 뭐 정관사라든가 동사의 현재 변화 뭐 it일 때 뭐 do일 때 뭐 이렇게 격변하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고급 단계에는 제대로 된 심화 단계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직도 잘 정확하지 않으시다 싶으시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 31강 오늘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중고급의 모든 것을 다루기 위해서 어디부터 할 거냐? 첫 번째, 자, 렉시온 3 이게 앞에 써놓은 이 렉시온 3 이거는 참고로 문법편에 있는 렉시온 레슨 3라는 얘기예요. 렉시온 3. 그래서 모달 베비 이번에는 우리가 조동사를 다룰 겁니다. 독일어의 조동사. 자, 선생님 독일어의 조동사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독일어의 조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조동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형태를 간단하게 보기는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조동사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혹시나 조금 불분명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세 개씩 살펴볼게요. können 동사 있고요. müssen 동사 있고 dürfen 동사 있죠. 자, 요거 참고로 읽을 때 können 하지 마시고 können. 자, kommen 하지 않고 kommen 했던 것처럼 können 아니고 können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로로 쭉 읽어보면 되겠죠. können 동사 어떻게 변하죠? Ich kann, du kannst, es kann, wir können, ihr könnt, sie können, sie können. 자, 이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ch muss, du musst, es muss, wir müssen, ihr müsst, sie müssen, sie müssen. 자, dürfen, ich darf, du darfst, es darf, wir dürfen, ihr dürft, sie dürfen, sie dürfen. 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뭐가 있나요? 이 뒤에는 나머지 세 개를 더 볼 텐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바로 1인칭과 3인칭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können이라고 이 생긴새 자체를 규칙 변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형태로 변하는데 그 중에서도 1인칭 이실 때와 3인칭 er's, es일 때 형태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kann, muss, darf, 그쵸? 그리고 요 1인칭, 3인칭과 동일한 요 형태에다가 st를 붙이거나 t를 붙여서 2인칭을 만들고 있죠. do에 대한 2인칭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do의 복수형 이야, 너희들일 때는 요 können이라고 했을 때 에, n을 제외한 즉 요 기본 뿌리 덩어리를 놔둔 상태에서 거기다가 t만 붙이고 있어요. könnt, müsst, dürft. 그쵸? 요 규칙이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wollen, sollen, möchten 이런 동사들도 있죠. 조동사 이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will 그렇죠. soll 그렇죠. 그리고 möchte 1인칭과 3인칭 형태가 동일하다는 규칙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변한 형태에다가 st 내지는 t만 붙여서 이렇게 do 즉 2인칭일 때 만들어주는데 특히나 möchte 같은 경우는 möchte test죠. möchte test 이렇게 st가 붙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 n을 뗀 그 동사의 뿌리 그 원래 덩어리에다가 t만 붙여서 wollt, sollt, möchtet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n을 떼고 t만 붙이면 möcht죠. 발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에, t를 붙여서 möchtet가 됐다는 거 이런 정도 차이는 있긴 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대로 이어간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1인칭, 3인칭 형태가 같다는 거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2인칭을 만들면 되는 거고 나머지 쭉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독일어에서 können이라든가 müssen이라든가 dürfen이라든가 wollen, sollen, möchten 이런 동사들이 조동사에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사실 여기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독일어에서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 어순이 어떻게 되느냐? 주어 그리고 조동사가 나오면 본동사는 문장 맨 뒤에 동사 원형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Ich kann Deutsch sehr fließend sprechen. 물론 여기서 Ich kann sehr fließend Deutsch sprechen. 이걸 이렇게 서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죠. 어쨌든 간에 sprechen이라는 본동사가 können 동사 때문에, 즉 조동사 때문에 문장의 맨 뒤로 그것도 동사 원형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면 er will in Frankreich Französisch studieren. 여기서도 will, wollen 동사라고 하는 저 조동사 때문에 studieren이라고 하는 본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의 맨 끝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식의 어순을 갖는 게 독일어의 특징이죠. 영어는 조동사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 오면 되는데 독일어는 조동사가 있을 경우 문장의 맨 뒤로 본동사가 날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Wir wollen heute Abend zusammen ins Kino gehen. 여기서도 wollen이라고 하는 조동사 때문에 gehen이라고 하는 본동사가 문장의 맨 뒤로 날아가고 그나마도 동사 원형을 띠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순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können 동사는 어떤 의미겠냐? Kannst du Klavier spielen? 자, 클라비아 뭐죠? 피아노죠, 피아노. 너 피아노 칠 수 있니?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거 얘기할 때 Können Sie Deutsch? 뒤에 sprechen 이 보통 숨겨져 있는데 어차피 독일어 할 수 있습니까? 독일어를 굳이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여기서 꼭 sprechen 이라는 게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없어도 사실은 können 동사 때문에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können Sie Deutsch, kannst du Deutsch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뒤에 sprechen 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는지 그걸 여부로 묻는 것이고 Sie können hier telefonieren. 당신은 여기서 전화하셔도 됩니다. 허락의 의미일 때도 können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 können 형태인데 문제는 조동사 중에 können 말고 könnten이 있다라는 거. 이게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접속법 뭐 이런 단어를 배웠고 conjunctive 이런 그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자, 그 문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쓰임에서 어떤 형태로 되는지 직접 우리가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을 배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können Sie mir helfen 아니고 könnten Sie mir helfen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공손하게 저 죄송한데요. 진짜 제발 혹시나 이제 이런 식의 어감이 들어가서 좀 더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으로 könnten을 쓸 수 있고 그래서 könnten Sie bitte das Fenster zumachen? 진짜 죄송한데요. 미안한데 혹시나 창문 좀 닫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을 쓸 때도 이렇게 könnten 해가지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접속법의 형태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 파트를 하는 김에 이래서 조동사 표현을 다루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könnten은 또 어떤 식으로 쓸 수도 있느냐. Jochen ist nicht zu Hause. Jochen은 집에 없대요. 그런데 dann 그러면 könnte er in der Bibliothek sein. 여기서 könnt는 뭐냐? 여기서는 어떤 확신의 정도라는 것 같은 게 그러면 집에 없대요. 그러면 걔는 비블리오텍, 인디아 비블리오텍 어디죠? 도서관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서 확률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öglicherweise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거에서 Gradierung der Wahrscheinlichkeit 이건 이제 이 표현 그 어떤 확신성 확률에 대한 그 퍼센트를 따졌을 때 등급을 따졌을 때 한 40% 정도 되는 확률로 예를 들면 er ist in der Bibliothek 하면 뭐예요? 그는 도서관에 있다죠. sein 동사 쓰면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 er könnte in der Bibliothek sein 하면은 한 40% 정도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확률로 혹시나 아마 걔는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정도의 어감으로 우리말로 하면 그 어감을 쓸 때 könnten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kann er in der Bibliothek sein 하고서 일반 can을 써버리면 여기서 조금 더 높은 기능 vielleicht 한 반반 정도 흔히 50-50라고 하죠. 반반 정도. 그래서 이때는 50% 정도. 그래서 könnte er라고 하면 그럼 can보다 그냥 können 동사보다 좀 더 약하게 그래가지고 혹시나 도서관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can을 쓰면 그래도 한 반반 확률로 걔 도서관이 있을 거야. 요런 정도. 이렇게
어감의 차이, 확신의 정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이 조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나 könnten 이런 형태를 쓰면서 확신의 정도를 표현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동사 편을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가 können만 있는 게 아니죠. müssen도 있죠. müssen은 어떠냐? 자, ein Bäcker muss jeden Tag sehr früh aufstehen. 그쵸? 베커가 뭐예요? 빵 굽는 사람, 제빵사죠. 제빵사, 빵집 주인. jeden Tag, 매일매일 아주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의 개념으로 muss 있죠. müssen 동사. 그리고 bis wann musst du heute noch arbeiten? 오늘 몇 시까지 너 일해야만 하니? 어떤 의무라든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müssen 동사를 쓰게 되어 있죠. 그리고 jedes Lebewesen muss einmal sterben. 여기서는 muss, 자, Lebewesen 같은 경우는 생명체거든요. 생명체. 각각의 생명체는 즉 그래서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하면 꼭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어떤 확신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한다. 이런 개념을 죽을 수밖에 없다. 한 번은 꼭 죽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Sie müssen hier unterschreiben. 여기에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müssen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죠. 그런데 müssen을 쓰게 되면 könnten하고 다르게 또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Fred muss diese Zeit zu Hause sein. 자, Fred는 diese Zeit 바로 이 시간에 zu Hause 집에 있을 mus니까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있을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95%. 있음에 틀림없어. 그런데 이걸 갖다가 Fred müsste diese Zeit zu Hause sein 해버리면 뭐냐면 집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근데 mus보단 약한 거예요. 아까 können하고 könnten 됐었죠. 거기서처럼 mus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강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müsste가 되어버리면 집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 이런 정도죠. 그래서 얘는 한 95%, 얘는 한 80% 정도. 그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조동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müssen 동사 같은 경우는 요거 얘기했죠. 집에 있어야만 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sicherlich. sicher라는 거 표현 알죠? 확실한, 분명한. 그래서 sicherlich. 거의 확실에 차 있는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95% 정도 확률, 그러니까 거의 100% 이런 느낌으로 야, 걔 뻔해 집에 있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müsste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sehr wahrscheinlich, 거의 그럴싸해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우 확신한, 거의 확신한, 그래서 한 85% 정도 되는 확률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동사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독일어 조동사에서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디서? 특히나 일상 대화에서 말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를 그래서 dürfen까지만 보고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dürfen 한번 볼게요. darf man hier telefonieren? 허락의 개념이죠. 여기서 나 전화해도 되나요? 여기서 사람들 전화해도 되나요? In unserem Hotel dürfen Kinder unter 12 Jahren, 자, Kinder unter 12 Jahren,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dürfen,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kostenlos im Zimmer ihrer Eltern. 자, ihrer Eltern이 Genitive죠. 그들의 부모님의 방이죠. 그러니까 부모들과 같이 방에서 übernachten. 이거는 밤을 그러니까 한밤 자고 일어나는, 그래서 숙박하다 개념이거든요. übernachten. 그래서 kostenlos übernachten. 뭐 할 수 있다?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할 수 있다, 허락된다 이런 개념이죠. Darf ich Sie unterbrechen? 저 죄송한데 혹시 어떤 상황에서 제가 끊을 때요. 말을 끊는다든가 뭐 행동을 잠깐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좀 방해해도 될까요? 잠깐 저 실례합니다. 말 좀 끊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할 때 쓰죠. 그럴 때 dürfen 동사 쓴다는 거. 그런데 얘 또한 dürften이 존재해요. 어떨 때냐? Fred dürfte diese Zeit zu Hause sein. 자, 요렇게만 써놓으면 이때는 wahrscheinlich 한 75%. 그러니까 걔는 집에 있을걸? 그냥 뭐 거지반 걔는 10중 8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집에 있어. 요런 얘기죠. 이 시간에. 자,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얘를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바로 조동사의 subjektive Bedeutung이라고 해요. 어떤 주관적인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red muss diese Zeit zu Hause sein. 집에 있어야만 해. 95%. 왜요? 잘 봐요. Fred ist zu Hause라고 하면 ist zu Hause 있다죠. 있다. 100%죠. sein 동사면 그는 집에 있다. Er ist zu Hause. 그는 집에 있다. 그런데 100%는 아니지만 mus를 쓰면 muss 해놓고 끝에 sein 붙겠죠. 동사 원형이니까. 그럼 뭐예요? 한 95%. 걔는 거의 100%야. 거의 10중 8구는 집에 있어. 이런 얘기고. 걔 어지간하면 집에 있을 텐데 거의 분명해. 그러나 요 정도는 좀 더 낮은 개념일 때 müsse를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생각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도 좀 낮지만 dürfte를 쓰면 걔 웬간해서는 집에 있어. 이 시간에 한 75%. 그렇죠? 웬간하면 집에 있을 수 75%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반 정도밖에 걔 지금 집에 있을 거야. 아마 50% 정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이 들어있죠. 그거보다 좀 더 낮게 내려가면 걔 집에 있지 않을까 정도 이렇게. 그래서 könnte.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조동사를 배울 때는 예를 들면 뭐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뭐 해도 되는 허락, 뭐 의무, 뭐 이런 것들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conjunctive를 활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subjektive Bedeutung을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나중에 indirect red라고 해가지고 간접 화법을 또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er ist vielleicht zu Hause 뭐 이런 식의 표현한 거 가지고 뭐 er ist sehr wahrscheinlich zu Haus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조동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es könnte 뭐 이렇게 쭉 붙이면 한 40% 정도밖에 확률이 없는 거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정도의 개념이고 es kann 뭐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50배, 50이야. 그냥 50-50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es müsste. 그거 es müsste. 그거 거의 거지만 하면 그럴 걸. 혹은 er muss so 어떤 블라블라 sein. 그건 그렇게만 해야 해. 그럴 수밖에 없어. es ist 뭐뭐 하면 뭐예요? 그건 그러하다라고 딱 찍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 조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조동사를 부정, 즉 영어의 not, 독일의 nicht가 들어가는 그 부정형 infinitive 동사원형 이 얘기가 아니라 not을 붙이는, nicht를 붙이는 부정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müssen nicht와 dürfen nicht 얘네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뭐냐? 영어에서는 must not이라면 뭐가 돼요? 금지가 되죠.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완전히 안 되는 거잖아요. 금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müssen 동사에다 nicht를 붙이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이거 영어로 뭐 you don't have to 이런 거 쓰죠. 그런 거 할 때. 근데 müssen nicht를 써버리면 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독일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müssen nicht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어떻게 쓰느냐? 독일어에서는 dürfen nicht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의 차이점, 영어와 차이점이에요. 근데 특히나 must not을 우리가 영어 할 때 배웠기 때문에 müssen nicht를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그러나 müssen nicht는 할 필요가 없다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dürfen nicht를 써야 된다. 이 두 가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히나 그 중에서도 müssen nicht는 brauchen nicht zu infinitiv 이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은 Du musst nicht kommen 이건 뭐예요? 너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müssen nicht니까 너는 올 필요가 없어 라는 거. 올 필요가 없어. 너 굳이 안 와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방식 바꾸면 Du brauchst nicht zu kommen. 자, 요렇게 해서 müssen nicht를 가지고 brauchen nicht zu 동사 원형 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회화편을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brauchen 뭐뭐뭐 nicht zu 뭐뭐뭐 했던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너는 필요가 없어. 뭐 하는 거? zu kommen. 올 필요가 없어. 요렇게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니까 뒤에 있는 건 zu infinitive 형태 처리했죠. 마치 영어의 투부정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Man muss nicht alles wissen. 사람이 nicht alles,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렇죠?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Man braucht, 여기서도 braucht nicht alles zu wissen. 자,
조동사가 쓰일 때는 당연히 문장 맨 끝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그냥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brauchen nicht를 쓰는 경우에는 이미 앞에 동사가 하나 있죠. 그런데 한 문장에 원래 기본적으로 동사가 두 개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 어떻게 처리한다? to infinitive 처리한다라는 거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말했죠. dürfen nicht 뭐뭐 해서는 안 된다. Man darf nicht tun. Das darf man nicht tun.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verboten 금지죠. 그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So etwas darf nicht mal nochmal passieren. 그런 어떠한 것은 darf nicht nochmal passieren.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어떤 금지의 개념이라든가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verboten 그 썼죠. 금지 개념. In der Schule 학교에서는 darf man keinen Alkohol trinken. 그렇죠. 학교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이게 금지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 학교 술 마시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 darf만 해놓고 keinen Alkohol trinken.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금지 개념으로 dürfen nicht.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dürfen nicht하고 müssen nicht의 차이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müssen nicht 같은 경우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brauchen nicht zu infinitive 형태로 상당히 자주 바꿔서도 쓴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모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어를 잘 하시려면. 그리고 dürfen nicht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영어의 must not은 이거예요. dürfen nicht입니다. müssen nicht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verboten 해서는 안 돼. 뭐 금지 이건 하면 처벌받아.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일 때 dürfen nicht를 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서 이제 이건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darf ich durch? darf ich durch? 혹은 어떤 경우는 뒤에 duash이 맞을 생각해서 darf ich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darf ich 해버리면 뭐냐면 저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이제 막 예를 들어 친구들 같이 있는데 누가 핸드폰을 새로 사왔대요. 그래서 와 너무 이쁘다. 근데 한번 보고 싶은데 내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혹시나 darf ich 점점점 darf ich 혹시 나 한번 만져봐도 돼? 이미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럴 땐 darf ich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darf ich durch 혹은 darf ich durchgehen 같은 경우는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저 지나가도 되겠어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특히나 언제 많이 쓰이냐? 비행기나 기차 같은 데 복도가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고 여기저기 서 있다 보면 어떤 게 누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승무원이든 뭐 열차 뭐 컨트롤러든 누구든 간에 복도에 서서 이게 뭐 승객들을 얘기하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길을 막고 있죠. 지나갈 수가 없죠. 그럴 때 특히나 뒤에서 darf ich durch? darf ich durchgehen? 저 좀 지나가도 될까요?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 darf ich durch?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더 센스 있게 쓸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알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은 바로 wollen과 sollen에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뭐뭐 할 뭐 예정이다, 의지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거 sollen 뭐 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뭐 당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수두룩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거냐? 바로 조동사의 간접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화법. 간접화법이 뭐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 입장을 빼버리는 그런 화법입니다. 사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했어요. 저랑 같이. 자, 봅시다.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Er will. 자,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영어로 읽어야 되겠죠. 사람 이름. 마이클 잭슨 persönlich gekannt haben. 자, gekannt. 이건 원형이 뭐죠? gekannt. 동사 원형이 뭐죠? 이거 지금 모르시면 안 되는데 뭐죠? 여러분들 불규칙 동사표 혹시나 지금까지 안 하시면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혹시나 불규칙 동사표를 아직도 안 외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독일어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불규칙 동사표 꼭 외우셔야 돼요. 교재 뒤에 나와 있고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불규칙 동사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얘는 can 동사죠. can 동사. 자, can 동사하고 wissen 동사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죠. wissen 동사 같은 경우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개념들이고 can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아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통해 아는 거 그런 것들을 보통 can이라고 쓴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냐? Er will
Michael Jackson persönlich gekannt haben. 그는 마이클 잭슨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다라고 한다. Das behauptet er jedenfalls. 어쨌든 간에 그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이 뒤에 얘기를 왜 썼냐면 이 wollen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 걸 쓴 거예요. 자, 이렇게 wollen 동사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반 will을 쓰지 않고 많은 경우가 이렇게 wollte를 써요. wollte. 마치 과거형들처럼. Er wollte Michael Jackson persönlich gekannt haben. 이렇게 보통을 쓰거든요. 어떤 개념이냐? 그가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알고 지냈대. 그렇게 그는 주장해. 그런데 여기에 뉘앙스는 그러나 나는 그거에 대해 잘 믿진 않아. 그가 단지 그렇다고 주장할 뿐 나는 이에 대해서 별로 믿진 않아. 이런 개념이 들어있을 때 wollen을 쓰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런데 sollen은 어떻게 쓰느냐? sein Vater, 그의 아버지는 soll.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sollte를 훨씬 많이 써요. sollte sehr reich sein. 아주 부유하다고 한다. 아주 부유한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좀 노이트가 좀 중립적인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sollte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im nächsten Monat 다음 달에 soll 혹은 sollte도 많이 쓴다 그랬죠. sollte ein neues Buch von ihr erscheinen. 그녀의 새 책이 erscheinen 출간된다, 발표된다는 거거든요. 새 책이 출간된다라고 하더라. 흔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갈 때 이거 sollen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회화 시간에 solte를 쓴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solte와 wollte, 여기서 wollen과 sollen 차이점은 위의 것처럼 wollen 동사를 쓰면 이러이러하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확신하지 않지만 그는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sollen 동사를 써버렸을 때는 그런 어떤 내역에는 반영된다기보다도 한 걸음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나도 그저 그렇게 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Man sagt 혹은 ich habe gehört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동사 편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subjektive Bedeutung처럼 müssen 동사, müssten 동사, 뭐 dürften, könnten, können 요렇게 어떤 확신의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방법과 indirect가 돼서 간접화법으로 그렇다라고 하더라라는 것과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주장해 나는 별로 믿진 않지만 이런 식의 다양한 어감을 넣어서 조동사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 독일어를 구사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복습 철저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동사 편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